특수청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길해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집안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좀 오랜 기간 동안 방치가 돼서 발견이 되게 되면은 시신의 오염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는 특수청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세 갓 성년이 이제 자살을 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발견이 된 현장이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미성년자까지는 그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이제 성년이 되면서 퇴소를 하게 된 건데 퇴소를 하자마자 바로 자살을 하고 이렇게 외로웠겠구나, 이렇게 치열했겠구나,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10년 전에 이 일을 하기 전에 이제 환경부라든가 보건복지부 여기다가 물어봤었거든요. 고독사나 자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신이 부패가 되면서 그런 이제 변사체 오염물이 흘러내리게 되는데요. 의료 폐기물이 아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다, 쓰레기 봉투에 버려라, 이렇게 답변이 왔고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버려지고 있다, 그냥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죽고 난 후 인간의 체액이 흘러내려서 바닥 위에 그대로 본드처럼 붙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런 자국이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아볼 책과 관련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독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고독사라는 말은 이제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현직 경찰이며 현재 영도경찰서에 근무 중이며 2005년 고독사 현장을 접한 후 고독사 현실과 예방법을 알리는 행동과 사회적 실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권종호 씨입니다. 그는 고독사도 노년의 고독사와 청년의 고독사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고독사를 야기한 원인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는 그전 우리 사회는 아주 옛날의 설화점으로 젊은 세대들에게는 느껴지겠으나 작은 마을, 즉 시대로 따지자면 불과 30-40년 전만 하더라도 동네 마을 사람들은 작은 인원과 지역적 고립성 때문에서라도 잘 알고 있는 공동체였으며 각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서로 도와주는 사회적 정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책에서는 그런 사회는 유연사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연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절되며 옆집에 사는 사람의 죽음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사회적 풍토를 일본 종교학자 시마다 히로미라는 이가 정의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작가는 여러 가지의 직접 출동하였던 고독사의 죽음을 소개하며 케이스별 자신이나 주변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나 망자의 마지막 심정과 고독사한 이를 위한 장례까지 치루어주며 고독사에 관한 심각성을 직업과 연관하여 주변과 관공청에 알리는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고독사의 종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유서까지 남기며 자신이 사후 처리까지 돈과 함께 의뢰하는 이와 경제적, 자식과의 단절 등으로 어쩔 수 없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독사 해버린 경우죠. 그러나 이 구분과는 상관없이 이들의 공통점은 더 살고 싶어 했다는 현장의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족이나 연인,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사진을 품고 그리워하다가 생을 마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죽어가거나 다가올 죽음을 인식했을 때는 인간은 소중한 시절이나 사랑하는 이들이 떠오르는 것은 국룰인가 봅니다. 주인공은 17년 전부터 고독사에 관한 사회적 운동을 벌여왔다고 하네요. 고독사라는 단어도 없어서 그냥 죽은 지 오래되어 구더기가 끓고 거기에서 알을 깐 해충들이 체액을 다 빨아먹고 뼈만 남으면 먹을 것이 부족하여 시체 주변에 죽어서 층을 생성하고 그것이 말라서 시체가 발견되어 조사할라 치자면 발에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먼저 상상하시면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일지 그려지실 겁니다. 작가는 고독사의 주인공도 안타깝지만 남겨진 가족의 사회적 비용과 불안감 조성도 심각한 공동체 문제로 지적하죠. 우리나라의 고독사 집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20년, 즉 작년이라는 내용을 보고 개인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에도 훨씬 그 이전부터 언론을 통하여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2021년 4월 1일자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지역과 같은 지역의 행정부 사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쿄 24시간, 그 외 지방에서는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규정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각 구 또는 복지 담당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에 정해진 시간이 없으니 이런 부작용은 처음부터 예고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예산이 편성되지만 이 쓰임의 기준도 작가가 예를 든 지역에서는 복지과에서 차상위 계층, 생활보호 대상자,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AI 등과 같은 기계를 설치하고 노인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 정도가 다다는 것이죠. 작가의 행정구역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예산이 집행되며 그중 65세 이상 가구는 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식과 결혼하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고령의 나이에 홀로 생활해도 자식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마저 받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수라는 사실이 지금의 한국의 고독사를 대하는 정부 정책의 민낯이라는 것이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작가의 오랜 경험상 65세 이상 단독 거주자는 고독사 가능군이 아니라 고독사의 실질적 대상이라는 것이죠. 작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체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끼리 국가의 도움으로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홀로 외롭지 않은 대안적 공동체가 그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당장 힘들다면 그나마 시골에 조성되어 있는 노인정이라도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고독사 발생 시 시체 인계에 있어 문제도 제시하죠. 가족이 시신을 인계받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상관없지만 그럴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절연 등으로 인계를 거부할 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80만 원의 장례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작가와 함께 무용고 장례를 지원하는 장의사에 따르면 고독사 한 명을 1일 장례라도 치르고 화장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 18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니 입관, 염, 장지 없이 바로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한 번에 옮겨지고 만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가족이 시신 인수를 한다고 하여도 가족을 찾는데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안치실에 있는 고인에 대한 안치료가 하루에 6만 원씩 쌓인다고 하네요. 이 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인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가족을 찾는 시간 동안 시신을 안치한 장례식장은 그 기간만큼의 경제적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홀로 죽은 것도 슬픈데 죽어서까지 자본의 논리로 시신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독사 본인이 돈을 두고 유수의 자신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하여도 남기는 유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유서가 발견된다고 하여도 그 내용, 대상자, 일시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하며 유서 작성 연원일, 주거지, 동호수, 성명, 날인까지 있어야 재산이 있어도 망자의 의도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고독사 하는 이들이 일을 끝에 이렇게까지 하는 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습니다. 재산이 있는 고독사 본인도 이런 구체적 유서가 없다면 그냥 바로 화장되며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친족이 하이에나처럼 나타나 고인의 재산만 가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작가는 부유한 세상이 아니라 작은 행복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고독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경제적 양극화가 점점 더해가는 현대에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다 같이 모여 살 수는 없겠으나 작가의 바람처럼 옆집에서 나는 생전 처음 맡아보는 시체 뷔페 냄새로 나의 이웃이 고독사 하였다는 사실보다는 작은 실천이라도 내 옆집에는 누가 몇 명이나 사는가 라는 원초적 의문부터 가지며 이제부터라도 생활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나비 효과가 이루어질 때 고독사는 없어지거나 지금보다 그 의미가 축소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